안녕하세요.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을 체감하면서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제가 결혼하는 걸 보시기도 전에 지병을 얻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얼른 저는 가정을 꾸려 제 가정을 만드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온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이 없던 저에게 따뜻함을 주던 남편이었기에 참 행복하다고 여겼어요. 누구나 흠이 있듯 남편은 외동아들이어서 그런지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니 저희는 다툼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고 남들처럼 늘 티격태격하며 살았어요. 여긴 이게 맛있어. 이거 시켜라. 너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메뉴판을 보냐? 네가 이런 거 나오면 먹을 수나 있어? 나름 회사에서 회식도 다니고 그러거든? 당신은 날 뭘로 보는 거야?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으니까 당신 거랑 이렇게 시키자. 그리고 당신이 이런 데를 데리고 다녔어야 알지. 데이트할 때도 그저 국밥. 무슨 국밥 못 먹어 한이 맺혔나? 싸고 맛있잖아. 그땐 그게 좋다며. 그리고 여기 비싸니까 한 개만 시켜. 여기 양 많다니까. 다 먹지도 못할 거 뭐하러 2개씩 시키냐? 하여튼 낭비가 엄청나요. 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부자들은 낭비 절대 안 해. 무슨 낭비야. 당연히 1인 1메뉴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시킬래. 내 생일이잖아. 내가 원하는 거 먹자. 아, 그냥 이거 시키라니까. 애가 말을 점점 안 듣네. 어차피 이거 시켜도 너 먹을 줄 모른다고. 그리고 비싸잖아. 여긴 이게 가성비야. 네가 돈 낼 거 아니면 내 말 들어라. 하여튼 비싼 건 알아가지고 꼭 비싼 걸 먹으려고 해요. 아휴, 내가 낼게. 진짜 치사하다. 내 생일에 밥도 못 얻어 먹는다니. 그 돈 다 어디다 쓸래? 작작 아껴라. 그러다 골로 가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못해 늘 저를 깔아뭉개는 남편이었죠. 연애 때는 본인의 주관이 뚜렷한 게 참 멋있어 보였지만 저한테만 뚜렷한 남편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었고 늘 저를 무시하고 돈이라면 벌벌 떠는 남편에게 불만은 쌓여가기 시작했죠.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남편은 난임병원에 다니는 비용조차도 아까워할 정도였으니까요. 대부분 여성들이 엄마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난 문제 없다니까. 네가 문제겠지. 그리고 그렇게 돈 들여서 애 낳아왔자 다 돈이야.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외식하고 하는 것도 애가 없으니까 가능한 거지. 주말에 엄마네 가서 김치 좀 담가라. 엄마가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자주 좀 들여다봐. 그건 그거고 난 애 꼭 낳고 싶은데 늘 외로웠어서 나 닮은 아이는 낳고 싶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보자. 뭐 돈은 있고? 애 옷에 장난감에 교육비에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그니까 너도 마음 접어. 그리고 아기 낳아봐. 우리 엄마 아마 손주 예뻐서 모든 거 다 주실걸? 그럼 내가 물려받을 게 작아지잖아. 그래서 싫어. 뭐? 아무렴 자식이 더 귀하지 손주가 귀할까? 당신은 어머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리고 당신 자식인데 그러면 어때? 글쎄 싫다고. 애초에 난 애를 별로 안 좋아해. 돈까지 들어가며 애 낳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돈이고 희생이고 너 혼자 할 거면 낳아도 되지만 나한테 희생이나 금전적으로 바란다면 난 절대 반대야.
그렇게 알아. 내 생각 분명히 말했다. 아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뜻이 참 맞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기 꺼려했고, 저는 그래도 저희 둘을 닮은 아이 하나만을 바랬었죠. 하지만 제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했고, 그 주 주말이 되어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기세가 보통 기세가 아니었기에 비위 맞추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엄마가 안 계시는 저에게 엄마가 되어주셨고, 나름 절 생각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유난히 생각하시는 어머님이지만 생각보다 아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어머님이 또 안쓰러운 것도 사실이었고요. 뭐 한다고 이제 와? 직장 다니는 여자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 시집으로 왔으면 시댁에 무조건 잘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 세상에 맞벌이는 당연한 거고. 내 재산 우리 한철이가 물려받으려면 네가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얄짤 없을 줄 알아. 뭐 제가 못한다고 어머님이 하나뿐인 아들 재산을 안 주실 것도 아니면서 맨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마음 잘 아는데. 뭐? 나 참. 시집 온 처음엔 아주 잘하더니 점점 너도 능그렁이가 다 됐다. 어른이 말하는 거에 따박따박.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이걸 걱정한 거야. 얼마나 박복하면 두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났니? 안쓰러운 것도 참시지. 그러게요. 제가 박복해서 이 집에 시집 온 걸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뭐부터 할까요? 아니 제가? 하여튼 요즘 애들이란 지가 이 집에 시집 온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그릇부터 닦아. 너 한철이한테도 이런 식으로 할 말 다 하지? 자고로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야. 그러니까 한철이 말에 도달지 마라. 어머님은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아시나? 어머님도 같은 여자면서 그런 발언 금지해요. 아유, 난 널 못 당하겠다 정말. 어쩜 저리 따박따박. 그래, 네가 이겼어. 얼른 와서 이거나 도와. 아주 힘들다. 가끔 아픈 말들을 하셨지만 저 역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가시를 많이 세운 날들이었어요. 막말은 하시지만 나름 귀여운 구석이 있는 어머님이었고, 제가 따박따박 말대답을 해도 정말 노여워하시거나 하는 건 없으셨죠. 친정 엄마처럼 진짜로 저를 구박하시기도 하셨지만 내면의 부모가 안 계신 저를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어머님일지라도 참 많이 의지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고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낯빛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캐묻게 되었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낯빛이 많이 어둡네? 회사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랑 다퉜어? 무슨 일인데? 신났냐? 내가 아주 표정 어두우니까 신난 거 같다. 없는 거 데려다가 걷어줬더니만 이런 일에 아주 신을 내네. 무슨 말이 그래? 그리고 걷어주다니. 당신 뭐 해준 게 얼마나 된다고 날 걷어줬대? 나 지금도 내 월급으로 살아. 걱정을 해줘도 난리네 아주. 당신이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야. 늘 저렇게 말을 못되게 하니까 저러지. 그래, 아주 잘나셨어요. 엄마가 많이 안 좋아. 주말에 가서 이상한 거 못 느꼈냐? 아주 지 엄마 아니라고 관심이 없지?
무슨 말이 그래? 어머님이 많이 안 좋으셔? 아니, 주말에 별일 없었는데? 평소랑 똑같았어. 왜? 어떻게 안 좋으신데? 치매래. 근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 증상 악화되면 평일엔 간병인 쓰고 주말엔 네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당연히 시어머니가 미운 말을 많이 하시지만 제 엄마라고 생각했던 나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이 어련히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둘 다 지병으로 일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의 병환 소식이 정말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고 그렇게 길고 긴 병마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죠. 평소에도 구박은 하셔도 절 깊이 챙겨주시던 시어머님이셨기에 아픈 어머님께 좋은 마음으로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의 병세는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점점 더 아기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참 마음이 아팠고 미운 적도 있었던 어머님이었지만 막상 이런 모습을 보니 슬펐어요. 밥 달라고.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가정부 한다고 너까지 나 무시하는 거지? 얼른 밥 내놔, 이 나쁜 것. 어머님, 10분 전에 식사하셨잖아요. 왜 이러세요? 소화 다 되면 그때 밥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얼른 이리 오세요. 싫어. 금수저 몰고 태어나서 네가 잘난 줄 알지? 네가 주인 나가시면 다야.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이러고 안 살아. 아휴, 우리 어머님 또 그러신다. 어머님, 제가 아까 맛있는 거 드렸죠? 이따가 또 드시려면 지금 이제 조금 걸으셔야 해요. 치매에 걸린 어머님은 애당초 제가 알아듣기 힘든 얘기를 하였고 주말마다 그렇게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평일에 어머님을 모시는 간병인들도 이런 치매 환자는 처음 본다며 다들 혀를 내두르며 늘 그만두기를 반복하더라고요.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시어머님은 치매가 발병이 되자 정말 하루아침에 사람이 다르게 변했거든요. 어떡하지? 아주머니 또 그만두신다는데 당장 어머님 평일에 어떡해. 아주머니들 월급을 올리던가 자기가 휴가 낼 수 없어? 가족 병가로 쓰면 되잖아.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라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당신 회사라면 그런 거 쓸 수 있지 않아? 내가 어떻게 엄마 똥기저귀를 깔아? 가오가 있지. 그리고 난 그런 거 비이상해서 못해. 다른 사람 구해봐. 아니, 돈을 주면 일을 잘해야지. 돈이 작기를 해? 하여간 정신머리들이 글렀다니까. 됐고, 아줌마 다시 구해볼 테니까 월급 올리지 마. 그래도 당신 어머님인데 좋은 사람한테 돈을 더 주더라도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어머님이 당신 보고 싶어 하셔. 가끔씩 정신 돌아오실 때 당신 많이 찾으시더라고. 이번 주말엔 나랑 같이 가서 어머님 좀 뵙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오자. 내가 부모님을 잃어봐서 알아. 지금 있을 때 잘해야지. 정말 안 그러면 당신 후회해. 시간 좀 내서 어머님한테 살갑게 해드려. 나 골프 간다고. 엄마야 어차피 이상할 때가 훨씬 많은데 잠깐 정신 돌아올 때 날 본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 금방 까먹을 텐데. 하여튼 여자들은 쓸데없는 거에 진짜 시간을 쏟는다니까. 나 그날 골프 모임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니까 그리 알아. 와, 진짜 네가 사람 자식이냐? 어머님이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머님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하고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아파트도 해주시고. 근데 어떻게 이러냐? 내가 자식이 아닌데도 너야말로 글렀어. 어쭈? 너 엄마 돌아가시고 재산 나한테 물려주면 그때 어쩌려고 그래? 지금부터 너도 나한테 잘 보이는 게 좋을 거야. 본인밖에 모르는 남편인 건 진작 알았지만 어머님이 아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남편을 보자 황당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정말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생각했죠. 사실 어려운 형편에 어머님은 자수성가를 했고 남편에게 온갖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살았어요. 그저 왕자처럼 받들고 모셨던 거예요. 그래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지라 남편은 지금 돈이 넘쳐도 늘 돈에 대해 예민했고 본인의 가족들에게 쓰는 돈조차도 아까워하는 인간이었죠. 그런 인간을 보며 절레절레 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결혼할 때도 시어머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남편은 돈 한 푼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잘 알기에 정말 별로더라고요. 에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한다니? 여기가 어디야? 아니, 우리 한철이 보고 싶다. 한철이한테 말 좀 해봤어? 어머님, 정신이 돌아오셨네요? 오늘 그이가 특근을 갔어요. 그이도 참 오고 싶었는데 못 오게 돼서 아쉽대요. 거짓말. 한철이 참 내가 잘못 키웠지. 그저 지밖에 모르고. 내가 워낙 없이 살아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독이 된 거야. 누굴 탓하니? 다 내 욕심에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한철이가 마음은 여릴 거야. 그러니까 너라도 잘해라. 내가 한철이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꼭 한철이 잘 보살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올바르게 인도도 해줘야 해. 한철 씨가 잘해야 저도 잘하는 거죠. 걱정 마시고 어머님은 건강 완화에만 힘쓰세요. 그래야 진행을 늦추니까요. 한철이가 내 생각은 아예 안 하지? 아니, 그럴 거야. 걘 어렸을 때부터 자기밖에 몰랐거든. 참 후회되지만 또 자식이라 마냥 놓기도 그렇고 너무 속상하다. 너한테 면목도 없고 너도 며느리로서 이렇게 날 봐주는 게 지칠 거 아니니. 전혀 안 그래요. 전 어머님 오히려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날들보다 엄마라고 생각했던 날들이 더 많았으니 부담 놓으셔요. 아주 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면 늘 아들 걱정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보고 지치지 않냐고 제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워낙에 민폐를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정신이 돌아올 때면 그것부터 걱정하셨죠.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정신이 돌아오기가 무색하게 더욱더 악화되었고 결국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어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답니다. 요즘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없으시니 마음 놓으시고 맡겨주세요. 저희가 저희 부모님처럼 잘 모실 테니까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는 가능한 거죠? 따로 외출도 모셔나가도 되는 거고요.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돈 주면 알아서 돈값 해야지. 아, 잘 부탁드리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제 번호 말고 이 사람 번호로 전화 주세요. 요양원에서도 밉상으로 말하는 남편이었지만 직원들 앞이라서 제 화를 다 억누르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님을 모시는 게 사실 어머님을 방치하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무겁든 말든 남편은 역시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돈 걱정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어머니인데 이렇게 돈돈거리는 남편을 보니 한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요양원이 이렇게 비싸다니. 아니, 죽을 때까지 그럼 여기서 모셔야 한다는 건데. 와, 진짜 돈 엄청 드네. 무슨 말이 그러냐? 진짜 인간이. 그놈의 돈. 없이 살아도 당신처럼은 아닐 거야. 남도 아니고 당신 엄마인데 꼭 그래야겠어? 난 오히려 요양원에 모시는 게 죄스럽구만. 어머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셨는데 그래? 이래서 아들들이란. 효부 납셨다. 막말로 다 돈이잖아. 늙으면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게 해야 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자식들한테 짐이나 되고. 당신이 그래서 애를 안 낳게 했다는 거구나? 당신같이 클까봐, 맞지? 다 당신 같은 건 아니거든? 진짜 속물에 차갑다 차가워. 부모도 없어봤으면서 네가 무슨 부모가 된다고 나대는 거야?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말자. 피차 좋은 소리 못 나오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부모 없다는 소리를 해? 진짜 막장이다 당신. 나 그렇게 좋다던 유한철 맞아? 완전 딴 사람이야. 네가 비정상인 거야. 괜한 거에 감정 상한다는 제스처 좀 하지 마. 사람 질리게. 니네 엄마도 아닌데 왜 그러냐 진짜? 돈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는다고 했던 남편이었지만 다 본인처럼 생각하고 사는 줄 아는 사람에게 자식이란 그런 존재였죠. 본인조차도 본인 엄마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우리 자식 또한 본인에게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 낳기 싫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연애와 결혼을 하다 보니 남편에 대해 참 뼛속까지 많이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남편에게 지쳐가는 시기였죠. 그럼에도 따뜻한 구석이 있다고 착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본인 부모한테도 이러는데 저한텐 어떨까 싶은 의구심이었어요. 아유, 그래도 따님이 주말마다 어머님 보러 오시고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여기 보호자분들 중에 안 오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도 따님은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님 보러 오시고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여기 분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가족이 왔다 가면 또 얼마나 나아지고 그러는데요. 아픈 환자들이지만 그런 거 다 느끼고 산다니깐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 근데 사실 며느리예요. 딸이 아니고. 이런데 모시는 것 자체가 죄송하기도 해서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아서요. 저희 어머님도 제가 왔다 가면 많이 나아지시나요? 어때요? 어머! 며느리시구나. 난 이렇게 열성적으로 다니시길래 당연히 딸인 줄 알았는데. 왔다 가시면 그날 컨디션도 좋으세요. 그리고 요새는 정신이 온전해지시는 날도 많으시고 아드님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요샌 정신이 온전해지셔도 통 꺼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치매여도 모를 것 같죠? 다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도 다 느끼고 슬퍼 하시거든요. 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제가 더 잘해야죠. 어머님이 언제까지 사실 줄 모르는데. 요양원 직원의 말에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지신다니 뿌듯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어머님을 찾아뵀었고 남편은 그중 몇 번만이 저를 따라왔죠. 정말 미웠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 혼자 다니는 날이 훨씬 많았어요. 어머님과 면회를 하고 가끔 외출도 다니면 어머님은 정신이 온전해지실 때도 있어서 이 기억들을 다 마음에 새기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정신을 딴 곳에 쏟아부은 탓일까요? 계속되는 회사 내 실적 부진에 전 결국 회사에서 강제 퇴사를 당하고 말았죠. 사실 팀 자체가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팀장인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았답니다. 부서 이동이었지만 사실상 그것은 강제 퇴사나 다름없는 것이었고 허무했어요. 와, 잘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진짜 할 말이 없네. 그럼 뭐야? 내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너 나랑 결혼하기 전에 네 커리어는 안 놓는다며 절대 앙금만 줄 거라더니 그거 믿고 결혼한 거야. 나한테 기생할 일 없겠다 싶어서. 적당히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독립적인데다가 나한테 피해는 안 끼칠 줄 알았는데 애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뭐? 기생? 당신 말 다 했어? 그리고 우리 연애랑 결혼 합쳐서 10년이야. 근데 말을 해도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난 당신한테 뭐였어? 아니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니? 너 혼자 그냥 살지. 괜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고 왜 내 신세를 망치냐고. 그게 뭐? 내 엄마도 나 몰라라 하는 마당에 그게 뭐라고? 야,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어떻게 회사를 잘리냐? 이제 너랑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생각해야 하니까 당분간 나 건들지 마. 지금 너 퇴사당한 게 나한테는 엄청 쇼킹이거든? 그리고 곧장 어디론가 나가버렸고 한참 뒤 돌아왔어요. 그것도 어머님과 같이 오게 되었고 어머님을 보자 반가운 마음이 들었으나 남편이 제기한 행동이 화를 불렀어요. 내가 강제퇴사 당한 날 요양원에서 치매 심호 데려와 저에게 기저귀를 던지곤 한마디 했고 전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니고 남이더라고요. 이제 돈도 못 벌고 똥기저귀라도 갈아야지. 엄마 요양원에서 퇴원시켰고 이제 네가 집에서 엄마 모셔. 그럼 되겠네. 다달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 못했는데 너 이제 월급도 없고 내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네가 그 돈값을 해야지. 당신 진짜 최악이구나. 몇 년 동안 제대로 얼굴 한번 비춘 적도 없더니 나 잘렸다고 하자마자 쏜살같이 어머님을 퇴원시켜? 사실 어머님 퇴원시킨 게 화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하는 태도가 화나는 거야. 어쩜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지금? 저희를 번갈아 보시다 어머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주머니에서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그 사진을 보자 남편은 놀랬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으로 시댁 전 재산이 내게로 오게 되었어요. 이게 네 친엄마다. 넌 내가 네 친엄마인 줄 평생 알았겠지.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더니 딱 그 짝이구나. 내가 친엄마인 줄 알았으면서도 치매 걸리고 볼품 없어지니까 나를 금세 내팽개치는 인성. 네 친엄마랑 똑 닮았구나. 난 처녀의 몸으로 애 딸린 너네 아빠랑 재혼을 했어. 그때 네가 3살. 얼마나 안쓰럽고 가엾던지. 널 평생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그랬다. 단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으니까. 너네 아빠가 능력도 없고 우릴 먹여 살릴 형편도 안 되니 내가 보따리 장사해가면서 이렇게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불려놨고 모든 걸 너한테 다 해주고 싶었어. 내 자식 낳으면 혹여라도 너랑 차별 갈까 싶어 난 내 핏줄도 포기하고 널 그저 아들로 키웠는데 넌 내 요양원비도 아까워하고 그동안 간병인도 아까워했지?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점이던지.
그런 너에게 재산을 물려줄 필요는 없겠지. 내가 네 엄마가 아니듯 너도 내 아들이 이제 아니야. 오히려 몇 년을 탈까 없이 날 위해준 우리 며느리한테 줄 거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니? 그리고 이 재산을 쟤 왜 줘? 나 엄마 아들이잖아. 네가 내 아들이긴 했니? 내가 널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것 같다. 너에게 바라는 건 없었지만 넌 최소한의 도리도 안 했어. 아니 그럼 어머니가 그동안 이 일을 먹여주고 입혀준 게 친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당연히 할 도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나서 알았지. 쟨 내가 친엄마든 친엄마가 아니든 상관없고 오로지 돈이 목표였던 거야. 진짜 허무한 내 인생이로구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친자가 아니었고 재혼한 시어머니가 혼신의 힘을 다해 키워준 아들이었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남편의 친모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주셨지만 돌아오는 건 아들의 차가운 냉대만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나중에 언젠가 친엄마를 찾아야 될 날이 있을 때를 위해 시어머니는 사진 한 장과 이름 연락처까지 남겨두었지만 이걸 이렇게 쓸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몇 년 동안 주말마다 어머님을 돌본 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본인은 자식도 없고 호련이 사라지면 그만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아들이라고 키웠는데 어차피 쟨 날 엄마로 생각도 안 했으니 내 돈도 가져갈 이유가 없겠지. 내가 널 모를 것 같아? 그저 지 한 몸만을 위하고 남이야 가족이든 말든 어떻게 되던지 이기적으로 구는 너를 눈두고 봐주지 못한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엄마, 날 키워온 세월이 있는데 왜 그 돈을 남을 주냐고요? 나도 남이지만 너무하잖아. 그럼 내 친엄마는 돈 좀 있는 양반이래요? 엄마가 날 키워왔으면 엄마가 날 책임져야지. 나 이대로 인정 못해. 어차피 지금 유산 며느리한테 다 줄 거다. 어차피 나 죽으면 호련히 사라질 몸이고 지금 와서 날 어디다 버린데도 어쩌겠니? 내 운명이지. 내가 아파도 날 살뜰히 챙긴 내 며느리, 딸 같은 그 며느리한테 줄 거니까 넌 입 다물어.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저한테 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 그냥 제 할 일을 다 했을 뿐인데요. 내가 정신이 매번 나가 있었던 것 같니? 거의 대부분 온전할 때가 많았어. 넌 아픈 나를 정말 많이 위해 줬잖니. 시어머니는 알고 보니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변호사에게 본인의 유산 상속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다 받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해 주셨고 남편은 땡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본색을 드러내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원래도 욕심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어요. 그래도 연애와 결혼 합쳐 10년의 세월이었는데 그동안 전 껍데기와 살았던 거나 마찬가지였더라고요. 남편이 엄청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건 제 착각이었어요. 간혹 겉은 차갑지만 속은 여린 사람 있잖아요. 남편이 차마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였고 늘 무례하게 말했던 언행은 친데레 행동이 아닌 그저 무례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어서 그렇게 행동했단 겁니다. 솔직히 지금 엄마가 치매 때문에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좋은 말 할 때 나한테 절반이라도 내놔. 너한테 가는 꼴은 못 봐. 남도 아니고 당신 와이프인데 그렇게 아까워? 어머님 나보고 모시라며. 그럼 내가 어머님 재산을 가져가도 맞는 거지. 내가 당신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이런 인간인 줄 진작 알았다면 애초에 너랑 관계는 차단내는 거였는데 어리석었지 뭐야. 말이 되냐? 그건 네가 며느리니까 하는 일이고 그 돈은 엄마가 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이잖아. 당장 내놔. 아무리 피가 안 섞였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인정한 건 나 하나야. 너 이러려고 엄마한테 지극정성이었지? 모든 걸 다 알고?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당신 진짜 불쌍하다. 뭐든 돈으로만 생각하는 당신 역겹고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나 이대로 인정 못하니까 그리 알아. 어떻게 해서든지 절반이라도 내가 뺏어올 거니까 그 돈 허튼 데다 쓸 생각 말라고. 안 봐도 비디오다. 내가 당신 부인이긴 한 거야? 이렇게 아까워하다니.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그냥 이대로 끝내자. 뭐하러 같이 살아? 어차피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데 넌 아무도 못 믿잖아. 그나마 나랑 결혼한 것도 딸린 처가 식구 없고 나 일 열심히 하고 당신한테 피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야. 이제 끝내. 그리고 혼자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저에게 간 돈 자체를 아까워하는 남편을 보자 만약 이 돈이 남편에게 갔다면 저에게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요. 전 그렇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은 이혼은 하지만 재산에 관해서 절대 가만 못 이겠다며 반환 청구 소송까지 걸었지만 살아있는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저에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제 재산을 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틈만 나면 전화를 걸고 만나서 모든 부분을 깔끔히 해주셨더라고요. 역시 시어머니다 했고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동안 치매 어머니를 떠맡기고 본인은 어머니를 나몰라라면서 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를 하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땡전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과 남편 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모두 남편의 인성을 진작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그럼에도 아무도 필요 없다고 떵떵거리며 화를 냈어요. 예정을 생각해서 5천만 원만 주면 안 되냐? 솔직히 너한테 너무 과분하잖아. 우리 엄마 재산이 몇 억은 되는데 친엄마 찾아서 어떻게든 잘 살 건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친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는데 네가 그래? 넌 어머님이 널 안 보겠다고 하는 것보다 그 돈이 더 아쉽구나. 친엄마? 어머님한테 듣기론 너랑 인성이 똑같다던데 어디 한번 잘 찾아봐. 똑같은 인간들이 어떨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나라면 어머님이 저렇게 행동할 때까지 내가 어땠을지 참 되돌아봤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어머님은 안 봐도 그만인 건가? 어머님이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정말 알 것 같다. 노친네가 치매 걸릴 거면 정상으로 걸릴 것이지. 그 돈을 왜 남을 줘?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이 노친네를 그냥. 어머님이 정말 불쌍하다. 당신 같은 걸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평생 헌신한 게. 넌 그렇게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봐.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으로 모셔와 1년 동안 간병을 하였고 결국 돌아가셨답니다. 피로 엮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병간호를 하면서 엄마가 안 계신 저에겐 엄마가 돼주기도 하였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정신이 완전 온전해지셔서 이것저것 저에게 그동안 시집살이 시켰던 것, 키워준 아들이 괘씸한 얘기부터 본인이 살아온 얘기를 나열하셨고, 전 어머님의 정신이 온전해지신 것만 같아서 너무 기뻤답니다. 하지만 결국 며칠 뒤 어머님은 훨훨 멀리 날아가셨죠. 할 만큼 한 거야.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니? 그 양반이 사람 하나는 진짜 기똥차게 본 거지. 자기 아들 앞날을 다 알았던 거야. 그래도 진짜 수고했다. 친엄마여도 병간호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아마 그 양반이 고마워하셨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부모가 없는 저에겐 때론 엄마같이, 때론 이모같이 많이 잘해주셨거든요. 내가 그 양반 성격을 몰라? 아들이 아마 최고라고 했겠지. 하지만 금방 후회하고 모든 걸 바로잡았으니 다행이야. 어머님의 유언 따라 남편은 부르지 않았고 제가 상주로서 장례식을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 저와 어머님이 같은 처지의 운명인 것 같아 더 잘 맞았을지도 모르겠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이 나고 전 상가 하나를 얻어서 소규모 카페를 열었고 아파트 단지여서 그런지 아침마다 커피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신 어머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어쩌다 이기적인 남편을 만나 제 인생 참 아깝다고 많이 여겼지만 엄마가 없는 저에게 그나마 엄마라는 빈자리를 채워준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줬으니 고마운 마음도 어느 정도 들어요. 곧 어머님 기일이 다가오는데 오랜만에 어머님을 뵈러 가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비록 두서없지만 제 진심을 담은 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기구한 사연들을 읽고 늘 공감했던 1인이에요. 저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고 자부할 수 있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이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재밌을 수도 있지만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길 미리 부탁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사 임용이 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 전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반대를 했어요. 곱게 키우고 똑똑하게 키운 아들을 저같이 장사치한테 장가를 보낼 수 없다며 그렇게 억세게 구시던 어머니였죠. 여기가 이하나라는 여자가 운영한다는 음식점이에요? 오라, 당신이구만. 어디서 감히 교사인 내 아들을 꼬였네? 어디서 장사치가 교사랑 어울리려고 나대는 건데? 내 며느리 될 일은 절대 없을 거니 그리 알고 이쯤에서 마음 접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해요. 사장님, 경찰 부를까요? 남이 영업하는 곳에 와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셨나 본데 일단 제가 따로 찾아뵐 테니까 지금 노여움 푸시고 돌아가 주세요. 내가 알아듣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음 접고 다신 우리 아들 안 만나는 게 좋을 거야. 알겠니? 예, 가자.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보려고 따라왔더니만 별거 아니구만. 오빠는 왜 이런 애한테 시간을 낭비하는지 참나. 다들 돌아가 주세요. 그래도 여긴 제가 장사하는 곳인데 이렇게 와서 막말을 퍼붓고 가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아주 우악스럽기도 그지없군. 배운 게 없으니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말이야. 너 같은 여자는 절대 안 될 줄 알아. 저와 시댁 식구의 첫 만남은 이러했고 어려서부터 갖은 고생을 해왔던 저인지라 돈이 모아지는 즉시 제일 자신 있는 음식점을 차렸는데 시기 좋게도 대박이 났어요.
삶에 여유가 생겨서 행복했지만 교사인 아들을 만나는 절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전 이미 사랑이 너무 깊어버린지라 헤어질 수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불의의 사고가 닥쳐버렸고 남편은 손 하나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로 인해 일도 그만두어야 했는데 두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남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그 시간에 차라리 재활을 해보자 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불구가 될 수가 있어? 이런 법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그만하세요. 제가 더 힘들어요. 엄마가 자꾸 이러면 제가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가겠어요? 그러니 그만 슬퍼하세요. 오빠, 그럼 일도 못하고 어째? 우리가 아빠라는 기둥이 있어 누가 있어. 오빠마저 이렇게 되면 우린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지구멍에 벼뜰 날은 있다고? 그 여자애 있잖아. 네 오빠 만나던 애. 걔가 아주 돈은 기가 막히게 번다고 하더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걔랑 결혼해. 그게 낫겠어. 어쩌겠니? 못 배운 며느리지만 그래도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저 그렇게 못해요. 뻔히 하나가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하자고 해요? 저 혼자 살 거니 그리 아세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와의 결혼을 허락했고 남편은 저에게 절대 짐이 될 수 없다며 이별을 고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불구가 되었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 헤어짐이란 있을 수 없었어요. 발 하나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큰 장벽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전에 6년이란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 끈질기게 남편을 놓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더 매달리게 되었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이제야 어머님도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러는 건데? 난 다 괜찮다니까? 못 헤어져. 우리 엄마랑 동생이 널 왜 허락했는데? 다 내가 이렇게 되니까 허락한 건데 넌 이런 집에 시집 오고 싶어? 미안해서 싫어. 나 이혼당해도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당신이 나 이용하는 거 아니니까 다 참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미안하고 고맙다. 너한테 면목이 없어. 그래도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내가 정말 너한테 평생 최선을 다할게. 남들이 봤을 때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장애 등급까지 받은 남편이었고 드디어 허락이 떨어짐과 동시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친정에는 반대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댐댐이 하나만을 보고 허락해 주신 결혼이었고 저 역시 남편만 있다면 이 험난한 세상 마음적으로 의지하고 평생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다짐도 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땡 잡은 거예요. 솔직히 천박한 장사치가 교사를 만날 수나 있겠어요? 넙죽절이나 해요. 넌 세연이한테 무슨 말이 그래? 앞으로 말 조심해. 엄마도 이제 잘해주세요. 미안해 하나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하나 함부로 대하면 저 정말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앞으로 귀하게 대해주세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면 사죽을 못 쓴다는데 오빠가 그 꼴이구나? 언니도 우리 오빠 정말 잘 홀려놨네요 아주. 아휴, 원래 우리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이 같은 교사 아니면 절대 장가 안 보낸다고 했는데 언니 같은 사람을 우리 새언니로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솔직히 대학도 안 나오고
길바닥에서 장사만 하던 사람을 새언니로 맞이하다니. 됐어. 그만해라. 나도 열 뻗치는데 뭐 어쩌냐. 쟤도 보험이 처지경이 됐고 둘이 그렇게 좋다는데 너 땡 잡은 줄 알아. 엄마는 내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이러세요. 지금 저 학교도 안 나가고 제 할만 하고 있는데 이런 제가 미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쟤 만나서 네가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 쟤 소원 붙어서. 그러니까 쟤한테 미안해할 거 없다. 알겠니? 재수 옴붓다니요? 어머님,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죠. 말 조심하세요. 배운 것도 없는 것이 교사 남편한테 시집 왔으면 절을 할 것이지. 저렇게 목 빳빳이 들고 넌 나한테 잘해야 할 거야. 기분 나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굉장히 교류를 잘해주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참을 수 있었고 남편이 불구가 됐음에도 너무 사랑했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지만 제가 일하는 곳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방문이 잦았고 직원들은 불만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그 불만은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저 역시 사장의 위치였지만 이런 행동들이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우리 며느리 가게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너 표정 왜 이래? 어쭈? 이게 어디서 알바 나부랭이가?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내가 내 며느리한테 얘기해서 잘라버릴 거니까 그리 알아. 못 배워서 알바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나대? 어머님, 지금 제 직원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 직원을 하대할 이유는 없는데요? 뭐? 너 지금 이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잘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결혼했다고 이러는 거야?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못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 이런 행동 정말 옳지 않거든요?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다신 저희 가게 나오지 마세요. 와서 매일 직원들 단속에 지적질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네 가게면 내 가게나 마찬가지지. 내가 우리 창수 엄마인데 네가 나한테 어찌 그래? 아이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게 아주 며느리 됐다고 날 잡으려고 드네. 이런 걸 창수가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고약하다 너. 설마 창수 몸이 성하지 않다고 네가 갑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착각 말어. 어디까지나 배움에 있어서 위아래가 있는 거다. 너같이 배워먹지도 못하는 게 지금 가장 노릇한다고 우릴 없인 여길라거든. 어림없다는 소리니 그리 알거라. 알겠니?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는 어머님이었고 그로 인해 시누이까지 난리가 나면서 중간에서 남편만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일까봐 제가 굽히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아무리 미워도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마음이었고 그저 시댁의 횡포에 지치기 일쑤였답니다. 철없는 우리 엄마랑 여동생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아 진짜. 미안하다. 그래도 나만 보고 사신 분이라 내가 모질게 할 수 없는 걸 너도 이해해줘.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내 신세가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아니야. 내가 더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 당신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 너한테 잘못하는 거 내가 더 잘하도록 할 거니까 이해해줘. 아니, 이해해달란 말도 염치 없어, 정말. 우린 가족인데 뭐.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재활이나 신경 써. 알겠지? 요새 들어서 소나기에 더 힘이 안 들어간다며. 착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제가 더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과를 건넸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의기양양해져만 갔고 시누이와 함께 돈을 저에게 타서 쓰는 날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아무리 돈을 여유있게 번다곤 하지만 사치스러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감당해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이 섰어요.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 이따 저녁에 클럽 갈 건데 언니가 언니 노릇 좀 하시죠. 원래 이런 거 다 오빠가 챙겨줬는데 요새 몸도 불편해지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돈 탈 구멍이 없잖아요. 언니가 대신 줘요. 아가씨, 제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가씨도 나이가 있는데 철 좀 드셨으면 해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는데 계속 일 다니시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고 그럴 때일수록 아가씨가 일이라도 하면서 보탬이 돼야죠. 아닌가요? 지금 뭐 가장 노릇한다고 생색내는 거예요? 언니, 저 대학물 먹은 여자예요. 언니한테 가르침 당할 위인이 아니라고요. 대학물이던 고등물이던 제가 할 말은 좀 해야겠네요. 아가씨 그렇게 놀고 먹을 거면 차라리 저희 가게 나와서 일이라도 하세요. 한없이 놀기만 하는 아가씨가 한심스러워 제 가게에서 홀서빙이라도 하라고 했고 이 사실은 시어머니에게 곧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고 이 일을 알게 된 남편마저도 염치 없는 시어머니를 두둔하지 않고 붕괴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저 역시 모진 소리를 많이 들어봤지만 시어머니에게 이런 수모를 겪는 건 처음이라 당황했어요. 네가 감히 내 딸 보고 종노릇을 하라고 해? 네 남편 불구됐다고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뭐야? 너 같은 건 혼줄 나봐야 돼.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지? 아주 우리 딸을 감히 네 아래 것으로 보다니. 이런 건 말로도 안 통하지. 매가 약이라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 아줌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올 때마다 행패를 부려?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들이닥쳐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덕분에 안에 있는 손님들과 모든 직원들에게 무서운 꼴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얼마나 당황했는지 정말 화도 나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아가씨가 놀 군번인가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나도 분간 못하는 분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네요. 나가주세요. 이게 우리 아들 불구됐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 내 딸 보고 감히 이런 천박한 데서 일이나 하라고 하지. 아 진짜 듣다 못 들어주겠네. 이봐요. 당신들이 천박하지. 이 가게가 어떻다고.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다 천박하답니까? 젊은 나이에 이 정도 성공하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진짜. 우리 사장님이 그쪽 며느리인 게 아까워요. 알아요? 어머머,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집안일에 나서? 어쭈, 그래, 끼리끼리다 이거지? 내가 다시는 너랑 상종 하나 봐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호통을 치셨고 침을 뱉고 가게를 나가셨어요. 이 일을 알게 된 남편 또한 화가 나서 본인 엄마에게 퍼부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오히려 뻔뻔하게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오열시전을 하였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의 편이었고 저에게 면목이 없어 하였습니다. 남편의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엔 저도 화가 안 풀리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대면대면 지내던 어느 날 아무래도 저와 이렇게 지내는 건 본인들에게 손해인 건지 아무렇지 않게 가게에 신우이가 일을 하러 나오더라고요. 그래 본인도 뉘우친 게 많겠지 생각하며 저 역시 지난 일은 없던 일로 여기자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뭐 잘못해서 일하는 건 아니고요. 저 역시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는데 이곳에서 사회생활 먼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다르게 생각 마시고 전 참고로 힘든 건 못해요. 그냥 돈이나 받고 정산이나 할게요. 네, 그러세요. 일단 카운터는 절대 비우지 마시고 손님들 오면 테이블 안내만 잘 해주세요. 그게 할 일이니까. 하지만 신우이는 그렇게 일을 잘하지 않았고 역시나 본인 가게처럼 사장 노릇을 하며 직원들을 하대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신우이도 가게 사람들과 친분이 생겨 그래도 전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 전 그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한 저에게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또다시 상처를 주었고 그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잊히질 않아요. 어떻게 본인 손주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말이죠. 뭐? 임신? 아니 지금 너 혼자 벌어서 우리 셋 먹고 사는 것도 그런데 임신까지 하면 어쩌자는 거야? 넌 생각이 있냐? 진짜 막말도 정도 같아요. 엄마 이런 사람인 거 진작 알고 있었지만 진짜 점점 최악으로 치닫으니까 제발 그만하라고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냥 둘이 잘 살지. 뭐하러 애는 가져가지고 애 생겼다고 우리 집에 소홀히 말하라. 뭐 돈 나갈 때가 많아서 생활비가 깎인다느니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할머니니? 아유 징그러워. 그러니까 주제들을 알아야지. 무슨 애를 키운다고. 솔직히 애도 아빠가 불구인 거 싫어해. 요즘 애들이 어떤데?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저한테 막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오빠한테까지 막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정상인 사람들도 애 키우기 힘든 마당에 둘이 그냥 살지. 무슨 애를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려는 거 다 하려고 한다니까 정말. 오빠도 진짜 본인 파악 좀 잘해. 언니 혼자 벌어서 애까지 어떻게 감당한다고. 얘가 틀린 말 했니? 니들 걱정해줘서 하는 말인데 왜 그러니? 그런 게 열폭이라는 거야. 아주 웃기고들 있다. 제가 임신을 하자 본인들의 생활비가 모자랄까봐 저렇게 말을 하는 시댁이었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돈줄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서글펐거든요. 그런 마음을 남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해했고 임신 기간 내내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저 대신 가게 일을 돌봐주며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그 덕분에 무사히 임신 기간을 보내면서 만삭에 가까워져 갔는데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늘 차갑던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에게 살갑게 구는 모습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너 몸은 잘 돌보고 있니? 아유, 하루가 다르게 배가 커져가지고 이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다. 숨차고 힘들지?
아, 네, 그렇죠. 이제 예정일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도 빨리 아기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아유, 너 몸조리도 내가 해주고 해야 하는데, 너희 친정이 먼 데 사니까 또 몸조리 해주시기 힘들 거 아니냐. 에이, 요샌 조리원도 잘 돼 있어서 괜찮아요. 어머님이 그래도 몸조리 해줄 생각도 하신 게 전 너무 감사한데요. 내가 해주려고 했지. 며느리가 너 하나밖에 더 있냐?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네 생각 특별히 하는 거 알아둬야 돼, 너는. 그러게요. 그래도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전 어머님이 아직도 절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뭐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래. 아, 맞다. 노인정 갔더니 부녀회장이 자기 딸이랑 유럽 여행 갔다 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그럼 그렇지 했습니다. 몸조리니 뭐니 밑밥을 깔아놓고 여행을 가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었고 그걸 듣는데 역시나 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제대로 된 여행을 못 시켜드렸던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속내가 뻔히 보이지만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여행 가고 싶으세요? 아가씨랑 그럼 어머님 여행 다녀오세요. 아가씨도 요새 가게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어머님이랑 두 분이 모녀여행 다녀오시면 좋기도 할 것 같아요. 가시고 싶으신 곳은 알아보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역시 넌 통이 커서 좋다니까. 이래서 장사하나 싶기도 하고. 사업하는 애가 쪼잔하면 되겠니? 우리 스위스 좀 보내줘라. 스위스를 가고 싶다고 하는 어머님이었고 이왕 보내드리는 거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리자 싶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과 즉시 어머님께 경비 7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정도 금액이면 두 분이 다녀와도 될 금액이라고 충분히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돈을 받아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어머님이었고 그 뒤로 신우와 며칠 뒤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그래도 1,000은 줘야지. 2명이 가는데 2당 500 정도는 줘야 실컷 여행할 거 아니야? 이왕 쓰는 김에 300 더 붙여라. 아니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인데 나 좀 여유롭게 즐기다 오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 그 말씀하시려고 지금 저희 집에 방문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까지 좀 그렇지만 두 분이 형편 되는 대로 다녀오시면 될 것을 뭘 그렇게 모자라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돈으로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꼴랑 700 주고 어떻게 놀다 오라는 거예요? 가면 밥도 먹어야 하고 쇼핑도 해야 하는데 쓰는 김에 더 쓰라고요. 아가씨, 여태까지 저금도 안 하시고 뭐 했어요? 아가씨 돈으로 갔다 와요, 그럼. 제가 드린 700도 모자라시다니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 적은 돈도 아니고 분명 큰 돈인데 더 달라고 하다니. 그냥 제가 준 돈 다시 주시고 본인들 힘으로 다녀오세요. 다짜고짜 300을 대놓고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아예 본인들 돈으로 다녀오라고 하자 시어머니의 막말이 또다시 시작되고 말았어요.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돈에는 장사가 없듯이 막말을 퍼부으시더라고요. 급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그 시점에 양수가 터져버렸고 양수가 터지니 진통이 심해져 왔습니다. 이러다 애가 나오겠구나 싶어 어머님과 시누이에게 양수가 터졌다고 하니 급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잘됐다는 식으로 더욱더 압박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지금 양수가 터진 것 같거든요. 배 너무 아픈데 119 좀 불러주시겠어요? 일단 그 얘긴 나중에 해요. 뭐?
그건 그거고 우리 얘긴 마저 끝내야지. 건방지게. 300 더 주기 전까지 넌 아무데도 못 갈 줄 알아. 얼른 입금해. 그러게. 언니, 빨리 병원 가야 하니까 300 입금해요. 그래야 애를 낳으러 가던지 뭐라던 할 거 아니에요. 쉬운 길 놔두고 참. 정말 같은 여자로서 너무하시네요. 제 뱃속에 어머님 손주가 있는데도 어쩜 본인들 일만 중요하신 거예요? 너무하세요. 스위스 여행 간 데서 경비 700주니 양수 터진 날 병원에도 안 보낸 모녀였고 결국에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아가용 CCTV로 모든 것을 본 남편이 119를 불러주어 응급센터로 이송이 되었고 양수가 터진 뒤 지체된 시간이 길어져서 감염위험으로 곧바로 응급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서 일을 하던 남편은 제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응급센터로 오게 되었고 수술이 끝난 내 꼴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역대급 복수를 시전했어요. 그리고 바로 시누이의 뺨을 날리면서 인정사정 없는 응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뺨을 맞은 시누이는 놀랬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봐도 눈에 훤하네. 하나한테 진짜 내가 면목도 없고 도저히 이건 인간들 같지 않아서 상종을 못하겠어. 집에 아기 태어날 때 쓰려고 카메라 거실에 설치해둔 거 몰랐지? 나 엄마랑 네가 하나한테 하는 거 다 봤어. 어떻게 양수 터지고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 며느리한테 여행 경비를 입금하라고 할 수가 있어? 인간 쓰레기들. 이제 더 이상 엮이지 말고 이 병원에서 당장 꺼져.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랑 인연을 끊기라도 한다는 거야? 너 그렇게 불구돼서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네 와이프라도 우리를 봉양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너 하나 왜 잘 키웠는데? 남편 없이 너 잘 되라고 한 게 괜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아? 다 지 잘나서 결혼하고 지 가족 생기니까 우리를 등한시하겠다는 그 얼토당토하는 말 말아라. 그리고 네 동생 얼굴 내리친 거 사과해. 아니, 이제 당신들 힘으로 살아. 내가 하나한테 미안한데도 불구하고 당신이랑 저것은 끝까지 책임지려 했는데 하나가 이런 취급받는 거 더는 못 참으니까. 당신은 이제 내 엄마 아니야. 내 자식이랑 내 와이프 이렇게 천대하는 인간? 나도 엄마 취급 안 해. 그리고 너도 이제 내 동생 아니니까 이 병원에서 나가. 하나 깨어나면 혈압 오를 거 뻔하니까. 오빠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옛날에 엄마가 얼마나 오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 나 뽑아먹으려고 나만 바라보고 산 거겠지. 그리고 불구되자마자 하나한테 희생 강요하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남편은 병원에서 그들을 내쫓았고 남편이 참다 손절을 선언하자 시어머니는 애 낳고 입원한 저에게 태세 전환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했음에도 남편은 본인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착각 때문에 저에게 막대했던 것인지 이제 와서 살갑게 구는 시어머니가 역겨웠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들은 저 역시도 시어머니를 내치게 되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는 저희가 웃기네요. 여행 가라고 준 700, 마지막 봉양값이라고 생각하고 아꼈어요. 이제 자금줄도 끊긴 마당에 그 돈이라도 아껴서 몇 달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진작 이래야 맞는 건데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참 기뻐요. 네가 창수 좀 설득 좀 해줘라. 솔직히 부모랑 자식 사이가 끊어진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정 끊을 거면 애 아빠가 창수 앞으로 해놓은 아파트나 우리 이름으로 돌려놔. 창수가 우리랑 인연 끊을 줄 알았으면 애 아빠가 창수 이름으로 해놨겠니? 미쳤다고 그걸
어머니 이름으로 해놓겠어요? 아버님도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죠. 한번 두 여자 힘으로 살아보세요. 그건 아니지. 우리 애 아빠가 왜 창수 이름으로 했겠어? 홀로 남을 나를 평생 봉양하라고 그렇게 해준 건데 그걸 너희가 꿀꺽 하겠다고? 웃기지 마. 너 창수랑 이혼해라. 우리 창수랑 그냥 내 딸이랑 셋이서 살 테니까 그게 낫겠어. 역시 변하지 않네요, 인성. 아니요? 창수 씨랑 저랑 이제 호의호식하며 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연락 마세요. 그렇게 아들에게 버림받고 이제 저에게도 지원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 시댁 식구였고 남편은 아버님이 남겨준 유산을 제 이름으로 돌려주더라고요. 그동안의 모든 것을 미안하다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저 역시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몸이 그렇게 되고 저에게 미안한 건 사실이지만 살 의욕이 많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었는데 제가 임신하고 제 가게를 돌보면서 활력을 많이 되찾은 것 같은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저에게 감동적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을 또 한번 헤아려 주었답니다. 내가 이제 책임질게. 그동안 나 재활하면서 운동하는 동안 당신이 내 뒷바라지랑 우리 집 책임졌잖아. 이제 내가 어떻게든 너랑 내 아들 먹여 살릴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이제 나한텐 부모도 없고 동생도 없어. 오로지 너랑 내 아들뿐이야. 20살부터 한 번도 쉰 적 없고 돈만 벌었으니 이제 좀 쉬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아마 너 없었으면 난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어. 몸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곁을 지켜주고 내 식구들이 밉지만 잘 챙겨줘서 고마웠어. 이제 내가 너한테 다 갚을게. 당신이랑 결혼할 때 그런 부분 생각 못하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뭘.